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등의 건축 피해가 있는 분쟁.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옆집이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옆집 현장에 좀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와 옆집 사람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또 인근 현장에서 공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마음고생이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이제 판결까지 나와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또 현장이 서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또 시공자들은 이런 다툼 때문에 공사비도 못 받고 또 설계자하고도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분쟁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분쟁에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www.adm.go.kr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60일이고요. 재정은 120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이니까 소송보다는 매우 신속하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를 가는데 60일이면 얼추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청이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없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료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건축이나 법률, 금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부터 지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서로가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 및 재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을 하고 재정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정은 120일, 조정은 60일이면은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보면은요,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요. 이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은 조정서가 교부가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은 조정이 종결되고 결정문을 교부합니다. 이 내용은 강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력,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과 강제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토교통부 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은 이 내용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거부하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 분쟁 조정 관련된 내용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를 되면 각 분쟁 사례를 한번 좀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대상을 좀 설명드리면요,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등의 건축 피해가 있는 분쟁,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누수가 생긴다든가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옆집이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옆집 현장에 좀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소음이죠. 소음과 진동, 분진인데,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나 조망 등에 대한 피해 분쟁. 일조권 분쟁이나 조망권 분쟁은 매년 일어나는 문제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파급이 있는 그러한 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하다가 일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15층, 20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생겨서 법원 판결이 층수를 줄여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그러한 판결문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쟁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등 용역 대금에 대한 관련 분쟁도 이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사분들은 설계를 해놓고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신청받는 게 아니고요. 건설 공사에 관한 자 사이에 책임에 관한 분쟁.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된 책임, 이런 분쟁들은 신청해서 제외해 주겠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건설 공사에 관한 분쟁, 이런 부분도 신청해서 제외된다. 공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러니까 신청해서 제외한 내용이고요. 주로 민원인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목공사, 터널이나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관련 분쟁도 신청해서 제외하겠다. 이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에 제출한 증거 자료나 이런 근거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참여 및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 나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조정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재정이나 조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는 아래 사이트에 접수를 하시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경상남도 진주시 NRO 128번 길 24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비 서류는요, 조정신청서 한부, 또 피해 입증 관련 증거 자료나 서류를 제출하시고, 대리인 선임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 선임계를 넣어야 되고, 대표 당사자 선임계, 이제 신청인이 여러 분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현장 주변에 민원인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피해 내용별 추가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뭐 건축물 관리대장, 요구사항, 보수 또는 보상, 또 이에 따른 증빙 자료, 견적서, 피해 목록 및 사진,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가야 된다. 자, 소음, 진동, 분진 피해, 이 내용도 소음이나 진동 측정 자료, 피해 목록 및 사진, 이런 내용들도 잘 참조하시고, 일조나 조망 피해 같은 경우는 일조 및 조망 분석 자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일조가 안 들어온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통해서 자료로 통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 뭐 데이터, 뭐 시뮬레이션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피해 과수, 농작물 현황 자료 이런 경우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계 대금 관련 피해, 설계 등 용역 계약서, 과업 지시서, 미지급 용역 대금 내역, 성과물, 설계 도서 등을 제출해서 설계 대금에 대한 피해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조정 신청서거든요. 예,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게 이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조정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당사자, 대리인, 피신청인, 분쟁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그리고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언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 자료, 뭐 피해 사진이라든가 균열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사례 내용이 되겠는데요.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다음 절차에 따라서 상세히 작성한다. 그러니까 6하 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작년 겨울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본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옆집에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를 여러분이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 두셔야만 좀 조정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9년 1월 7일 현장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 피신청인의 측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 예시는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자 조치 요구, 타일이 파손됐고 1층 내벽에 균열이나 누수가 생겼다. 답변 내용,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며 증거를 가져러 한다. 보통 이제 이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거부를 하겠죠. 자, 참고 자료, 피해 입증에 대한 제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제목을 기재하고 첨부를 하는 겁니다. 보수 견적서, 교섭 경위서, 피해 사진, 구청의 민원 제기 자료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하시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Q&A로 살펴보는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 및 재정 신청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요?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감정이나 진단이나 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된다.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이 있죠. 공사 견적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공사 상황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을 진행을 합니다. 감정료가 건축물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 3,000만 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 건축사나 또 각 시 지자체의 건축사회에 어떤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단이나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시험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담해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공사중지 등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사중지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법원에 문의를 해라.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떤 공사지도나 행정지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것을 어떤 조정하는 기능이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강제적인 조항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또 민원을 넣어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런 강압적인 명령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거부 혹은 중지될 수 있나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나 중지될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요. 고소, 고발,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이 있는 경우나 그리고 다른 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경우 주장 및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단순히 심리적인 것,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는 거부라든가 중지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해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경우,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분쟁전문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재판 가기 전에 이 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6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강제력이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본위원회의 조정제도 및 관련 절차 등은 강제력이 없다. 화해 효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역할, 권고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신청서 양식 한번 쭉 보시고요.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이트 가서 조정신청, 재정신청, 정보마당, 민원마당, 위원회 소개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5인이 조정위원회가 있고 재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도 1, 2, 3, 4, 5 소위원회가 있고요. 재정위원회에서도 1, 2, 3 이렇게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을 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쭉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도저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재판으로 가기 전에 이 분쟁전문위원회에 한번 조정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잘 합의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사례집을 보니까 대략 한 80% 정도는 조정이 성립이 되고 나머지 20%는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조정을 잘 해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쌍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분쟁위원회의 내용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쭉 만들면서 건축법 이해라든가 다른 내용을 쭉 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건축주 분쟁, 시공자 분쟁, 현장에 일어나는 분쟁들,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분쟁전문위원회는 이제 공식적인 사례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7년부터 그 사례를 하나하나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분들 너무 머리 아프고 좀 마음고생이 심한 경우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